귀로 읽는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나는 끝까지 내 편이다. 172쪽.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의 치유가 우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해 학생에게도 어루만짐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과 보살핌이 학교 폭력 사안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게 하는 것은 물론 아이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준다. 가해 학생을 불러 야단치기보다는 담당 교사가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좋다. 미안하, 학생부장 송영호라고 해. 어려운 일 겪어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이번 일로 훌쩍 어른이 되면 좋겠구나. 얼른 건강 회복해. 밥 한번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자꾸나. 힘내라. 내 번호 010 땡땡땡땡 23951이야. 저장해라. 이렇게 먼저 학생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피해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수월해진다. 가해 학생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막상 사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우물쭈물하게 된다. 그런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호주 공영방송 채널 7에서 보도한 효과적인 사과의 요령 10가지를 정리했다. 효과적인 사과의 요령 10가지. 1. 반드시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과는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좋다. 싸운 뒤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사과를 하게 되면 자신의 진심을 충분히 전할 수 없어 오히려 싸움을 더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싸운 뒤 만나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직접 마주본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2. 철저히 상대방 기분에 맞춰. 사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의 상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다. 사과를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기분이 지금도 화가 난 상태인지 살펴야 한다. 아직 화가 난 상태라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은 삼가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을 적절히 골라 사용해야 한다. 3.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먼저. 무작정 사과부터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왜 화가 났는지 어떤 점이 불만인지 말하게 하고 이를 귀담아 듣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방은 화를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자신도 어떤 점을 사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4. 사과는 타이밍. 잘못을 저지른 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사과하는 것이 좋지만 서로 기분이 상한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은 진심이 없는 듯 보이기 쉽다.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을 때쯤 사과하는 것이 좋다. 5. 잘못을 확실히 알고 사과한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하는 사과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다. 연인 사이라면 특히 더 조심할 것. 여성은 자신에게 왜 화가 났는지를 상대방이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성이 여성에게 사과의 의미로 꽃을 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무조건 사과부터 하자는 것이었다면 여성은 이 꽃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다. 6. 만나기 힘들다면 편지로. 진심이 담긴 편지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과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 문자 메시지다. 성의가 없어 보여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수 있다. 7. 사과는 여러 번 하는 게 좋을까? No. 반복된 사과는 진실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진실성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면 앞으로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8. 부모의 사과.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과를 잘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솔직한 대화는 많을수록 좋다. 특히 부모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의 솔직한 모습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9. 자녀의 사과. 어린 자녀들은 대부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부모에게 사과하면 부모는 자녀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 10. 지는 것이 이기는 것. 내 잘못 따지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To 미안이 from 송샘.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다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들 4살 때 싸웠던 일이 생각납니다. 문방구 앞을 지나던 중 아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대며 땅바닥에 누워 땡깡을 부렸습니다. 그런 아들의 배를 누르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맘대로 해라. 아빠는 간다. 할머니가 늘 곁에 계시면서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사주곤 하여 그게 타성이 되어버린 것 같아 언젠가 한 번은 금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지요. 이후로 아들의 그런 행동은 교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아들은 제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빠에게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도 늘 엄마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서 도대체 왜 그런가 곰곰 생각하다가 4살 때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자녀의 행동 교정을 위해 부모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 역시 폭력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로의 흥분이 가신 뒤에 제가 곧바로 사과를 했어야 했던 것이지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들 방에 들어가 아이의 눈을 보며 13년 전의 일을 말하고 사과를 구했습니다. 아이는 그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에게 사과하는 아빠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았는지 입가가 살짝 올라가더군요. 그렇게 사과를 하고 포옹을 나눈 다음 날 아들이 문자로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빠, 저희 반 애들이 지각이 심하게 많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 일 가지고 아빠와 좀처럼 상의하지 않던 아들이 친구들 일로 의견을 구하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와 다툰 일이 있나요? 위 내용을 참고로 해서 사과의 편지를 써보세요. 미안아, 친구랑 화해했니? 너 자신하고도? 나도 양평에 나와 자전거길 따라 걸으며 세상과 화해 중이야. 아이가 자신을 돌아보고 친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나면 이후의 과정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참,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올라가는 영상들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